네,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안전조치가 미비했고 부검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전직 경찰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 김광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용산 참사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용산 참사 벌어진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일단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히 이 용산 참사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를 좀 먼저 짚어보죠. 네, 2009년 사건이고요. 예. 네, 당시에 용산을 중심으로 한 그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재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게 철거민들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요. 예, 당시에 몇몇 철거민들이 보상금 문제로 그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랬군요. 용산에 예. 있는 남이땅 건물에 그 망루를 세우고 그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농성 과정 속에서 그 경찰이 진압을 하고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경찰 1명을 포함해서 6명이 사망하고 20여 네. 명이 다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제 6개월 동안 진상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좀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 작전을 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진상조사 이후의 결론을 보면요, 사실은 안전 조치 혹은 사전 조치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공농성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매트 같은 예. 안전 시설도 없었고요. 예, 예. 특히나 그 경찰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300톤짜리 크레인 2대를 동원하는 거였는데 당시 현장에는 100톤짜리 크레인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 특공대 담당자들이 이 상황으로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 그 서울청 안전계장이 겁먹은 거냐, 강행해라 이렇게 네. 해서 강행까지 시켰고요.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당시에 그 망루 현장에 그 시너 같은 그 위험물질 상당히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시너 같은 물질 같은 경우는 물로 화재 발생했을 경우에 물로 끌 수가 없어요. 예, 화학 전문 소방차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너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것이 상당히 염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는커녕 그때 보통 살수차라고 부르죠. 예, 살수차만 동원이 됐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당시에 그렇게 위험 물질이 많았던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 당시에 그 망루에 있었던 그 철거민들이요, 예, 화염병을 좀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염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2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너가 있었고요. 그 신너 화재 발생했을 때도 신너 화재에 대한 이해도 좀 떨어져서 거기다가 그러네요. 계속 물만 부어서 화재를 진압하다 보니 화재가 더 커진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화재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학 물질 자체가 물로 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미비했다고 보여지고 있군요. 보니까 진상조사비가 경찰이 철거업체 폭력 행위에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 참사 당시에 이제 보니까 경찰이 강제 진압을 할 당시에 용역업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철거 현장에서 용역업체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예. 고질적인 문제인데 특히나 2009년 용산에서는 철거업체의 용역들이 폭행, 방화 등 상당히 좀 수준 높은 그 폭력 행위를 저질렀던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그 당시 사고 당시 경찰 투입되는 현장에도 그 용역업체들이 있었던 걸로 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용역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너무나 지나치게 미온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요, 이 진압 과정은 물론이고 부검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 논란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었고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부검이라는 것은 상당히 피하고 싶은 그런 예. 문제들인데요. 부검을 하는 그 이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 부검을 합니다. 예. 이 사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당시에는 그 화재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게 너무 명백한 상황이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검을 강행했고요. 근데 부검 강행이야 뭐 압수영장을 통해서 강행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적으로 상당히 뭐 강압적이었다는 정도만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부검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유가족에게 어떠한 상의나 통보도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사건 이후에 보니까 진상규명보다는 또 공권력의 정당성을 홍보했다고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당시의 공권력 투입이 이제 합법성도 또 정당성도 결여된 과잉 진압이었던 어떤 그 비판이 거세섰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공권력이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은 공권력의 투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 네, 그러니까 예.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없을 때문에 때. 이것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당시 용산 사태를 보면요, 막루에 올라간 지도 그렇게 오래된 상황도 아니었고 당시 그렇게 긴급하게 작전에 투입될 필요성도 없었고 또 하나는 긴급하게 작전에 투입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그 공권력의 투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 진상위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식으로 부적절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당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는데 경찰이 조직적으로 뭐 하루에 5개 이상의 옹호적인 댓글을 달아라 이런 식의 명령까지 내리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공권력 투입에 대한 명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댓글에도 이제 좀 뭐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네네. 해서 조작의 의혹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진상조사위에 이제 결론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건데 궁금한 것은 이제 당시에는 이게 이제 무혐의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상조사위의 결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판결은 내려졌고 이게 번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철거민 측 부분하고 그다음은 그 경찰 측 부분입니다. 그 철거민들은 그 7명 전원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경찰 담당자들은 전부 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예. 이게 핵심적인 게 어떤 부분이냐면 불을 누가 냈느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혹은 불을 내게 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라는 건데 기존의 수사와 재판은 철거민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화재를 발생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화재의 주요 책임은 철거민에게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수사와 재판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상위의 내용을 보면 이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은 철거민들의 재판 내용은 이걸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심을 거쳐야 되는데 한국은 재심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재심이 인용되는 그 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예. 반면에 그 경찰 담당자들에 대해서 무혐의가 났던 부분들은 검찰에서 무혐의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관련된 진상이 밝혀지고 그 처벌도 가능한 건가요? 처벌도 만약에? 강하고 명예훼손도 있다면? 명예회복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출석했던 모습 먼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10만 경찰을 상대로 해서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지시를 하고 전파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게 어떻게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정치에 관여하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쌍용차 파업 진압 당시에 그게 강제 진압이었고 또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진상조사의 결과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사위 결과를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려고 드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전 경찰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황당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이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지 제 자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전직 경찰청장이 경찰이 피해자로 소환된 게 이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굉장히 황당하다 입장을 밝히면서 좀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된 건데 어쨌든 뭐 들으신 대로 들으셨겠습니다만 완강한 부인을 하고 있네요.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역대 최초의 사례잖아요. 그만큼 유중한 사례고 본인 입장에서는 뭐 그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 그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 같으면은 그 전직 경찰청장으로서 어느 정도 그 입장을 표명했어야 되는데 입장 표명은 전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하다, 억울하다,
나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킨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네, 어떤 뭐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입장도 전혀 없이 그냥 그렇습니다. 황당하다는 입장 밝혔다는 것이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번 소환의 주요 혐의는 댓글입니다. 예, 댓글이고요.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거고, 댓글의 양은 지금까지 나온 거는 한 4만 5천 건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해외 인터넷 IP를 통해서 우회해서 추적이 불가능하게 댓글을 달거나 예. 아니면 경찰의 지인들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차명 댓글을 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법 또한 상당히 치밀했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경찰이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를 벌일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 문제됐던 사항들 중에 한진중공업 사항도 있고 예. 쌍용 자동차 사항 등 좀 이렇게 민감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그 현재 그 경찰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당시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됐는가? 조현오 경찰청 전 청장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명에 주요 수사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예. 이 수사가 지금 조현오 전 경찰청장 선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어느 선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지금 뭐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그 당시 이명박 정권 당시에 발생했던 댓글 조작 사건이 지금 경찰뿐만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 정황상 본다고 하면 당시 경찰이 경찰 자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과도한 충성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현오 경찰청장의 개입 정도 그리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누구와 상의해서 혹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댓글을 달게 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조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까도 지금 저희가 좀 뭐 예상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댓글 공작에 관여도가 높다고 여겨진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정직 고위직 간부 3명의 구속영장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조 전 총장이 좀 중요한 말을 했는데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에 적극 대응해라 이렇게 10만 경찰 상대로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공작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공작에 대한 어떤 정의를 본인 나름대로 내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공작이라고 했을 때 그 조현오 청장의 워딩처럼 예.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공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10만의 경찰들에게 여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지시한 거니까 해당 부분이 법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라는 부분은 별도로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작으로 나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들은 아니고요. 특정 정치 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어떠한 그 옹호하는 댓글을 달라는 부분들이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전직 경찰 간부들 개입된 전직 경찰 간부 3명이 전부 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예. 기각되는데 당시 기각 사유를 좀 보면요, 우선은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 그리고 이들이 도주할 염려가 없다. 그 다음에는 그 댓글 양이 이렇게 많지 않다. 뭐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반대로 조현오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 사건의 은폐 혹은 조작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달리 지금 뭐 긴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댓글의 규모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그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도 신청을 할 것이고 네.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좀 보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만약에 저희가 기각될 그렇죠.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각이 된다면 경찰은 앞으로 수사 방향을 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번 영장 청구를 하고 해당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수사 동력에 상당히 큰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예. 하지만 조현오 청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게 조현오 청장이 개입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
그 외에도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끝까지 이루어지고 관련돼서 뭐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고 영장 조심스럽게 발부 생각합니다. 사유에서 어떤 의혹이 좀, 그러니까 의혹 소명이 좀 되는 것만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가능성은 좀 있다고 좀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저희가 한진구를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조양호 회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에 한진 계열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 계열사를 통해서 자택에 경비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뭐 경비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그냥 단순히 경비원의 인건비가 아니고요. 경비 회사가 들어와서 자택 전체를 경비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경비였고 규모가 컸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비 회사와 계약 자체를 한진의 다른 계열사가 계약을 하고 예. 비용까지 대신 지급했다 이런 예. 내용입니다. 예. 이제 이 압수수색에서 이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조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소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계열사와 경비업체 간의 뭐 계약서나 내역서 이런 부분이 확보된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예. 당시 경비를 했던 뭐 관련자들이 그 조양호 회장의 자택을 경비했다 이런 식의 진술도 좀 확보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정황을 봤을 때 예. 조양호 회장이 그 경찰 소환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저희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